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훈육. 훈육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훈육. 아이가 잘 모르는 것, 고치기 힘든 것, 그리고 이게 좀 불편을 끼치는 것,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쵸? 저는 제가 훈육 제목에다가 쓴 것처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1330 훈육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요. 자, 1330 훈육이 뭐냐? 어떤 고치고 싶은 행동이 하나 있어요. 이 한 가지의 행동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번 최소한 세 번 이상 조금 전쟁을 치른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최소 세 번 이상 그리고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라 이런 말씀이에요. 특히 떼쓰거나 고집 피우거나 뭐 이렇게 들어눕거나 했을 때 부모님들이 달래도 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아이가 도통 움직이지 않거나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심하게 뭐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면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특히 외부에 나갔을 때 조금 빨리 들어주려고 하고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으시죠. 이제 대부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또 우리가 예의라고 배웠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아이를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조용히 해. 그래서 좋아하는 걸 먹이신다든지 좋아하는 것을 준다든지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빨리 들어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훈육에서 되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는 그 행동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행동했을 때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내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아이는 우리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기 때문에 다시금 그 행동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어린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너무 이거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원래가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건데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임에 오신 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오늘 한번 나를 봐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쨌든 이 행동을 했어. 내가 들어놓고 고집을 피우고 울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어. 아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밖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는 아이가 이렇게 떼쓰고 울고 했을 때 가급적 무관심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관심이에요. 제일 힘든 것도 무관심. 차라리 와서 야단을 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하면 괜찮은데 무관심하게 두면 아이가 이거 뭐지?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그러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걸 바꿔보겠다고 처음 시도할 때 아이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이 안 통하니까 처음에는 2배 이상도 수치가 그러니까 올라가요. 아이 감정이. 이거 뭐지? 안 그랬었는데 오늘 엄마 왜 이러지? 그러면 최대치로 한번 해봐요. 아이가 내가 낼 수 있는 소리와 행동과 모든 것들을 최대치로 올려서 이렇게 더 세게 해야 엄마가 들어줄까? 그래서 그 수치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최소 3번이라고 한 게 이 최소 3번은 아이가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시고 조금 오늘 시간 오래 걸리겠다 아니면 오늘 한번 내가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봐야겠다. 저는 3번 전쟁을 치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전쟁을 싸우고 치르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는 그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보시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전쟁. 내가 아이에게 넘어가지 않고 나의 자세를 평정심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전쟁. 나와의 전쟁이에요. 중간중간에 뭘 하셔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설득만 하는 게 아니라 울지 마, 그러면 안 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장난감 사줄 수 없어. 오늘은 약속한 날이 아니야. 네가 계속 울어도 오늘은 장난감 사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난감 사는 날 아니야. 이렇게 그 핵심되는 내용이죠. 또는 뭐 아이가 드러누워서 의자에 안 앉는다고 하면 올라와서 의자에 앉아서 얘기해. 올라와서 의자에 앉아서 밥 먹어. 이렇게 그 핵심 메시지만 중간중간 아이가 눈치 보거나 흘끔흘끔 보거나 조금 감정이 좀 줄어들었거나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셨다가 한 번씩 반복해서 그 핵심 내용만 한 번씩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다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좀 무관심. 그런데 뭐 위험한 상황이거나 다른 사람한테 심하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면 제재하셔야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뭐 머리를 뭐 때린다든지 뭐 부딪힌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뭐 던진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올 때는 그거는 그냥 두고 보시면 안 되고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좀 껴안기 하세요. 신체적인 어떤 제재를 좀 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껴안기나 어떤 신체적으로 뭐 손을 꽉 잡는다든지 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아이를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껴안기나 신체적으로 어떤 힘을 가하는 것은 손을 꽉 잡는다든지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좀 하는 거 있죠. 껴안기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가 너무 어려서 껴안기로도 좀 잘 안 될 때는 그 발로 딱 묶고 손으로 딱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일단은 진정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이게 주 내용이 일단 이건데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다른 걸 하다 보면 제2, 제3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책상에 부딪힌다거나 예를 들면 어떻게 했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은 주제는 오늘 이거였는데 다른 걸로 파생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좀 끌어안거나 손을 잡거나 조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좀 그렇게 해주시라. 신체적으로 좀 제재를 좀 가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기다리시면 돼요. 좀 무심하게 기다려주시고 아이가 반복적으로 의자에 앉으면 엄마가 얘기 들어줄게. 다 울고 나면 의자에 앉아. 그리고 엄마랑 얘기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 말만 포인트를 한 번씩 던져주면 아이가 결국 지쳐서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자에 앉던가 와서 다시 예쁜 목소리로 뭐 예쁜 표정으로 예쁜 행동으로 엄마한테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삐죽삐죽 하면서 어떻게 의자에 슬쩍 앉기라도 해야 성공이죠. 그럴 때까지 그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반대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저 그냥 그거 안 가질래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 이제 종료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결과가 어쨌든 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1330 훈육법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핵심, 가장 어려운 게 부모님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해주시면 되고 이 반복적인 것들을 최소 3번을 단호하게 어머님이 마음을 굳게 먹고 감정을 섞지 않고 그걸 기다려서 끝내 아이가 그 행동을 하게 이끌어내시면 3번 이후가 되니까 그 속도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정말 심한 아이들은 5번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정말 심하면 10번을 할 수도 있지만 3번 이상을 그렇게 하면 제가 해보니까 한 3번 정도 하니까 거의 이렇게 시간이 뭐 예를 들면 1시간 늘었었다. 30분으로 줄고 30분 늘었었다. 10분으로 줄고 확 줄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훈육의 기본은 이렇게 1330 요걸 머리에 두시고 자 그러면 이런 훈육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 우리가 훈육을 좀 안 하는 상황이 많으면 좋겠죠. 훈육을 좀 안 해도 되는 그 예방 차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가정에서 이거는 아이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규칙을 정하세요. 예를 들면 뭐 밥 먹고 나서 30분 이내로 뭐 씻고 잘 준비를 한다. 아니면 뭐 장난감을 놀고 꼭 치운다. 뭐 정말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은 전부 다를 규칙을 만들면 아이들이 너무 갑자기 버거워요. 뭐 이것도 규칙 저것도 규칙. 그러니까 가장 고치고 싶은 거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정해서 그 규칙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정하면 일관성 있게 그것을 지키셔야 되는 거 잘 아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규칙이 세워졌는데 어머님이 어떤 날은 해도 되고 아빠는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넘어가자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도 사실 떨어지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 오늘은 이런 상황 때문에 안 해도 돼. 엄마가 오늘은 하루 쉬게 해줄게. 엄마가 오늘은 그냥 허락할게. 뭐 이렇게 해서 상황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하루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오늘 너무 하기 싫어. 오늘은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랬을 때 휘둘리면 그것은 일관성도 아니고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도 사실 떨어지죠.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일이나 특히 우리 느린 아이들은 어떤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일, 새로운 뭔가 계획이 잡혔을 때 미리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가 불안도도 낮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하고 내일 일어날 일을 예측도 조금은 할 수 있어서 그 장소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돌발 행동이나 문제될 만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꼭 일단은 새로운 것, 새로운 환경, 뭐 이런 새로운 어떤 일들, 경험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미리 말씀해 주시라는 거. 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거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의외로 잘 못하시는데 칭찬은 너무나 당연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특히 잘했어. 아이가 너무 잘했어. 그러면 무조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안 하던 것을 하거나 아이가 못했던 것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칭찬을 정말 잘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하게 잘하는 거. 아이가 너무 조용하게 밥도 잘 먹고 책도 잘 읽고 학교 가방도 잘 챙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한 것, 새로운 것도 칭찬해 주셔야 되지만 아이가 그날따라 그렇게 뭐 엄마 속썩이지도 않고 너무 얌전하게 말하는 것도 잘 들어주고 책도 읽고 준비물도 잘 챙기고 아니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뭐 최고예요 이런 말이라도 해줬다면 이 당연한 것 같은 그 아이들 행동을 가급적 다 찾아서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칭찬할 게 너무 생각이 안 나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칭찬할 거를 일부러 찾아서 조금 과하게 좀 찾으셔서 아주 간단한 거라도 오늘 세수 정말 혼자 잘하고 나왔네. 오늘 혼자 양말도 잘 신었네. 해서 칭찬을 그냥 평상시에 너무 당연하게 잘하는 것을 꼭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평상시에 당연하게 잘하는 부분은 칭찬을 안 하시다가 그냥 아이가 잘하고 있어. 그러면 잘 놀고 있나 보다 하고 어머님이 그냥 아이 혼자 두고 다른 일을 하시거나 신경 안 쓰시다가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뭔가 뒤집어 엎고 트러블을 일으키면 엄마가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 어디 다쳤어? 너 얘랑 왜 싸웠어?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이렇게 엄마가 그때는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이게 좋은 행동이어서 관심을 받는 것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해서 관심을 받는 것 둘 다 그냥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엄마가 늘 관심을 가져주고 진지하게 물어봐주고 뭐 해결해 주시고 달려가 주시고 하시면 아이가 그거 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진지하게 와서 물어봐주고 뭔가 걱정을 해주고 이러는 경험을 또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꼭 잘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칭찬하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하지 마시고 아이가 너무 잘하는 거 그냥 매일매일 잘했던 것도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칭찬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엄마한테 관심 받고 있구나. 엄마가 나를 충분히 좋아하고 있구나. 이것이 쌓여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돌발 행동을 굳이 일으키려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려도 약간의 선택은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거 과자 먹을래? 뭐 사탕 먹을래?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을래? 빵 먹을래? 뭐 이런 것도 선택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 정말 꼭 엄마가 정해야 되는 그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나 어떤 규칙 이런 거 외에 아이가 놀면서 생활하면서 하는 것은 선택권을 좀 주셔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너 이거 흘리니까 뭐 쭈쭈바 먹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콘 아이스크림하고 쭈쭈바가 있는데 아이가 콘을 먹고 싶은데 콘 먹으면 막 여기 옷에 묻고 흘리고 하니까 엄마가 그냥 이거 쭈쭈바 먹어 하고 이렇게 주실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먹고 싶어? 그랬을 때 아이가 이거 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콘 아이스크림 주셔야 돼요. 주시는데 먹다 보면은 아이가 막 질질질 흘리잖아요. 그러면 거봐 네가 이렇게 먹어서 이게 이렇게 야단칠 필요 없이 이 아이가 콘을 먹어서 옷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고 옷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거의 결과물이 옷에 묻었어. 그러면 이것은 엄마한테 징징거릴 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하는 일도 아니야. 너가 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사줬지. 그런데 콘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옷에 이렇게 묻고 좀 이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너가 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좀 옷이 더러워졌지만 집에까지 좀 참고 가자. 이것은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의 결과도 이 아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 책임?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냥 막 야단치고 이럴 게 아니라 너가 오늘은 그거 먹겠다고 했으니까, 어,
너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불편은 감수해야지. 모든 것 중에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집에서 책 볼래? 놀이터에 가서 놀래? 그랬더니 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놀래요. 놀이터에 갔다가 뭐 넘어지거나 다쳤어. 그럼 아이가 찡얼찡얼 뭐 짜증내고 다쳤잖아 막 이러는데 그걸 엄마 탓을 할 수가 없죠. 엄마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가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지만 놀이터에서 놀 때는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야 돼. 그래도 뭐 다치진 않았니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매사에 어머님께서 뭐 야단치실 필요도 없고 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아이가 그 결과가 내가 선택했던 이런 결과물이 주어졌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조심해서 걸어야겠네. 아니면 다음에는 놀이터 나오지 말고 그냥 뭐 이 시간에 집에서 책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행동을 좀 정하거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환경을 좀 뭐랄까 가급적 실수해도 괜찮은 환경, 어떤 최선의 환경을 좀 제공해 주시고 또 아이가 잘 못하거나 어려운 것은 꼭 도와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꼭 도와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아빠 시계가 뭐 테이블 위에 있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만졌어요. 신기해서. 만졌는데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나치게 야단을 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매번 좀 여러 번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 아빠가 그 시계를 거기에 놓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어쨌든 아이가 조금 더 실수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 주변에 막 아이가 궁금해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 막 쭉 있는데 이것도 만지지만 저것도 떨어져서 한데 이거는 조금 힘들죠.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는 더 힘들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계속 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치워주시면 되는 거죠. 치워주시고 또 이런 경우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이가 장난감 뭐 조립을 하는데 아이가 아직 이 소근육 발달이나 집중력이나 뭐 협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킹킹킹 거려서 잘 안 돼, 조립이. 근데 그것을 너가 잘 만들어봐. 할 수 있으니까 해봐. 이렇게 하고 그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여기 단계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아이가 해보는데 시도해보는데 조금 있으면 아이가 이제 벌컥 할 때가 됐어요. 하다가 그럼 짜증나면 장난감을 던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난감 화가 나서 안 되니까 안 만들어지니까 화가 나서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아빠한테 혼나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기 이전에 가급적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하면 쟤 소리 지르겠다. 던지겠다. 그러면 그때 도와주시라는 거죠. 아직 아이 수준에서 완벽하게 잘 능숙하게 잘 해낼 수 없는 것들은 이거 이렇게 좀 올리면 되겠네. 엄마가 조금 도와줄까? 아빠가 조금 도와줄까? 해서 아이가 어려워하는 그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제가 사회성 부분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더라. 이런 상황이 마주쳤을 때 엄마는 이렇게 하시더라. 이런 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스스로 배워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이게 이 속에 들어가 쌓여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가 조금 모델링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가 보드게임을 하는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새 체스를 열심히 하거든요. 체스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저도 저희 아이한테 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가 체스를 좀 늦게 배웠는데 처음에는 계속 지다가 이제 한 명씩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카나 동생이나 이기기 시작하고 저도 이기고. 그런데 아빠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하고는 싶어 해요. 도전. 아빠랑 할래요. 제가 좀 뭐 기분이 좀 별로 안 좋던데 엄마랑 하고 싶어, 아빠랑 하고 싶어 했더니 저는 열심히 해줄 의향이 있는데 아빠랑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하라고. 그런데 아빠랑 하고 싶은데 아빠랑 하면 아빠한테 져요. 자꾸 지니까 얘가 막 화가 나니까 뭐 이거 엎어버릴까? 이거 기분 나빠서 뭐 어쩌고 하면서 계속 이제 쭈글쭈글 거리는 거예요. 속상해 신경질 나 뭐 이러면서 이거 다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시 하고 싶으면 끝난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돼. 이러니까 이제 그 순간 막 아빠를 이기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잘 안 되길래 그다음부터는 엄마랑 하자.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네, 좋아요. 근데 하니까 이제 제가 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악수하자 해서 너 정말 잘했어. 축하해. 너 경기 멋졌어. 엄마 되게 속상한데 그래도 너 경기 잘했어. 하고 항상 악수를 하면서 너 잘했어. 야, 멋지다. 너 열심히 했네. 축하해. 이 말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랬죠. 그런데 엄마도 졌을 때 너한테 이렇게 축하해 하고 악수해 주잖아. 너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너도 아빠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졌을 때 속상한 거 있지만 엄마도 속상해.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상대방한테는 어, 잘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멋진 사람이야. 게임은 원래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게 진짜 멋진 사람이야. 이거를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했죠. 맨날 체스 저녁에 한 판씩 하면서 계속 악수 너무 멋졌어. 잘했어. 야, 정말 실력 늘었다. 아, 그리고 엄마도 이기고 싶었는데 뭐 이제 그 두 가지 감정을 다 보여주는 거죠. 아, 진짜 속상하다. 엄마도 잘하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게 막 부르르 좀 화내던 것들이 조금 내려앉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제가 중간중간에 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수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화가 나지만 이제 전처럼 막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참으면서 감정을 참으면서 악수하는 거예요. 그 악수해줘야지 그럼 아빠한테 악수해줘. 그럼 할 수 없이 손을 내밀고 축하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영혼 없는 목소리로.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엄마 아빠가 그게 어떤 거라도 아이가 이 방법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이 방법을 잘 몰라서 화를 내거나 어떤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뜻이 잘 통해. 이 방법을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모델링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계속 보고 또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체력이 정말 중요해요. 자, 저도 경험해 봤지만 엄마가 체력이 떨어져. 그러면 여유가 없죠. 그러면 아이가 별로 크게 잘못하지 않았어도 신경이 곤두서서 그냥 버럭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그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커피를 드시든 아니면 누구한테 잠깐 아빠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시든 너무 체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리고 이 체력이 너무 소모되거나 바닥까지 내려갈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셔야겠죠. 좀 관리를 하셔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좀 쉼의 시간을 좀 가지셔서 최소한 우리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의 그 사소한 거에 짜증을 내면서 버럭하지 않을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셔야 돼요. 네. 이게 되게 많이 연관이 있어요. 일단은 엄마들은 체력이 바닥이면 해야 될 일은 많고 아이가 사소한 걸 건드리면 버럭버럭 이게 막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 체력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렸다면 실제를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아이가 열심히 잘하지만 가끔 그렇게 어쨌든 부모님이 원치 않게 아이랑 뭐 동생이랑 싸운다든지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때 해야 될 것들 중에 첫 번째는 훈육은 사실 짧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횟수도 짧은 게 좋고 말도 짧은 게 좋아요. 간단한 게 좋아요. 사소한 거 사사건건 다 훈육을 하려고 하면 그 완전 맨날 전쟁이잖아요. 맨날. 그 엄마랑 아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조금 그래도 넘어가 줄 수 있고 좀 봐줄 수 있고 이런 거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고 꼭 이제 중재를 해야 되거나 개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만 가급적 훈육하는 횟수를 줄여주시고 그리고 그때 훈육할 때도 이 말은 사실 되게 간결하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어떤 말투가 더 좋을까요? 훈육할 때? 어머님들이 감정이 들어가서 같이 큰 소리를 내거나 야, 뭐 이렇게 소리 지른다거나 그만해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는 되게 좋지 않아요. 초등학생들도 그런데 이 유아기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소리를 크게 버럭 지르거나 아빠랑 크게 다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특히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아이들은 전쟁에서 고아가 된 느낌이 든다고 하잖아요. 전쟁터에서 고아가 된 느낌 그리고 그 극도의 긴장감, 불안감이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큰 소리로 막 하기보다는 차분한 말투로 해주셔야 돼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늘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한숨 한 번 쉬시고 내려놓자 하시고 지금은 교육해야 되는 시간 해서 감정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차분한 말투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아이가 조금 더 공격성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엄마가 큰 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무섭게 야단을 치거나 뭐 그렇게 협박하듯이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아이의 그 이제 놀람이나 충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공격성의 행동들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차분한 말투로 잘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차분한 말투가 좋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 말투랑 구분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분위기가 내가 지금 좋은 데가 아니고 너 지금 이거 알려주는 시간이야. 안 된다고 알려주는 시간이야 해서 좀 단호하고 차분한 말투가 좋은 건데 간혹 우리 부모님 중에서 아이가 이쁠 때도 하이톤으로 그래 너무 예뻐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똑같아요. 톤하고 억양하고 이게 똑같아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아니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막 귀엽게 재롱을 떨었더니 이야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우리 아들 최고 이랬는데 갑자기 쓰레통을 발로 걷어찼는데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똑같은 톤으로 하시면 아이가 이것도 엄마가 좋아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행동을 반복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분도 봤어요. 봐서 그래서 그 톤을 바꿔주셔야 된다. 야단을 치거나 훈육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목소리를 낮게 깔고 좀 분위기를 달리해서 이 분위기는 말은 잘 못 알아듣지만 이 분위기는 엄마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던 분위기였어. 이렇게 알아듣게 구분을 지어주시면 정말 좋아요. 말로는 안 돼 하는데 하이톤에 똑같은 억양으로 하니까 아이는 이게 안 돼가 아니라 그것도 엄마가 좋아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뭐 던지고 이렇게 해놓고 쳐다보고 웃어요. 그 엄마가 이 자식이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웃냐고. 아유 얘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럴 때도 그 음성이었고 이럴 때도 그 톤이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발로 쳐놓고 아니면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던져놓고 쳐다보고 엄마를 웃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때요? 너 지금 엄마 가지고 뭐 놀아? 왜 엄마 보고 이렇게 웃어? 너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뜻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서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것 같았어.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톤을 좀 차분하게 하셔서 간결하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일관성이 빠지면 사실 아이가 불안해진다고 했죠. 눈치를 보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눈치를 보고 아이가 행동을 선택해요. 엄마가 오늘은 이렇게 눈치 보고 괜찮은가 하면 그 행동을 하고 엄마가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네 하면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럽고 그런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불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좋은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부모님이 똑같이 또 엄마 아빠가 좀 다르게 하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엄마는 안 돼 이러는데 아빠는 괜찮아 하고 안아주시고 엄마는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나 규칙을 정해서 아이가 이 행동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부부가 같이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맞춰주셔야 돼요. 너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주의를 좀 전환시켜주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가볍게 던지면 안 돼 하고 이제 뭐 계속 이렇게 훈육할 게 아니라 간결하게 그 부분에서 한번 언급해주고 그럼 얘가 뭐 속상하거나 무섭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울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러면 그거를 그만 울으면 어쩌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바꿔주세요 분위기를. 아주 좀 어린 아이들이라면. 그래서 뭐 밖에 좀 나갔다 오셔도 되고 뭐 다른 거 좋아하는 거 보여주셔도 되고 뭐 간식 좋아하는 거 하나 먹여주셔도 해서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는 게 더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은 더 유익해요. 그걸 다 고지고대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고 이렇게 올바르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연령대별로 훈육이 좀 잘 통해야 되는 그 시기들이 있잖아요. 이거 해줄까? 근데 너무 어렸을 때에는 그것을 전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나가는 게 어려울 때는 그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좀 전환을 해서 그냥 그 상황을 빨리 종료해 주시라는 거.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훈육을 하는 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훈육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대안을 꼭 제시해 주셔야 아이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이 좀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는 제가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떤 표현을 써요? 가서 좋다는 것이 그냥 가서 탁 때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또 어떤 아이는 야,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머리를 확 잡아당기는 애도 있어요. 너무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서 만약에 너무 반가워. 그런데 가자마자 한 대씩 탁 때려. 등짝을 때리던가 어깨를 때리던가. 근데 상대방 아이는 어때요? 때리니까 싫죠. 그래서 걔랑 안 놀고 싶고 또 이제 어린이집 이런 데서 이렇게 때린다고 이제 문제 행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훈육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일단 때리는 건 안 돼. 단호한 어조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가 정말 좋으면 이제 아이를 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좋아서 그런다는 걸 알잖아요. 엄마는 친구가 너무 좋을 때는 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악수해. 처음 만났을 때 뭐 악수해. 반가워. 너 만나서 좋아? 악수해. 이렇게 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악수하는 것도 뭐 아이들이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말로 하라고 가르쳐야죠. 야, 너 반가워. 친구야, 반가워. 뭐 이렇게 말로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어떤 행동이나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대안을 꼭 주시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해서 끝나지 마시고 다음에는 이거 먹고 싶을 때 확 잡아당기지 말고 그냥 꺼내주세요. 해. 엄마가 줄게.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상황들이 아이가 그냥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사고 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치우기가 힘드시고 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버럭버럭버럭 이렇게 나가시니까 아이에게 다음부터는 그 핵심적인 말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다음에는 이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 다음에는 친구 만나서 너무 좋을 때는 인사해. 뭐 아니면 악수해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대안을 꼭 알려주셔서 연습을 시켜주시면 이러한 상황에서 애가 불쑥불쑥 그 행동이 나올 건데 이렇게 연습으로 바꿔주시면 아이들이 그것을 또 기억하고 따라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훈육 부분이 어렵지만 아이들이 그룹 생활을 할 때, 어린이집이나 학교 생활을 할 때 되게 많은 부분이 좀 부딪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좀 실천해 보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부 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1330. 뭐 한 가지를 내가 이 아이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 최소 3번은 내가 전쟁을 치러야겠다. 30분 정도는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엄마가 원하는 어떤 행동이나 몸짓을 했을 때에 격려해주고 그냥 처음에는 시도만 해도 표시만 해도 얘가 어쨌든 그렇게 해보려는 의지만 보여도 일단은 칭찬해 주셔서 바람직한 방향을 계속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상처 안 주고 제가 이제 상처 안 주고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해주고 싶다고 이제 적으셨어요. 이 상처를 안 주는 거는 일관성이에요. 어떤 규칙을 정하고 일관되게 엄마가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설령 자기가 잘못해서 그 규칙을 어겨서 엄마가 너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기 딴에는 칭찬이 아니라 야단 맞은 것 같아도 그 이유가 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지. 왜냐하면 그 약속을 내가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게 합당한 이유가 얘가 이해가 되면 엄마가 아무리 훈육을 하고 아니면 야단을 쳐도 아이가 마음속에 상처가 남지 않아요. 마음에 앙금이 남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미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생각했을 때 별로 이해가 안 가. 납득이 안 가. 그런데 나 혼났어. 그러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되게 중요해요. 네. 아이가 엄마가 이쪽 길로는 가지 말라고 했어. 여기만 안 가면 여기 안 가면 여기 앞에서는 놀아도 된다고 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이 규칙을 지켜서 잘 놀았을 땐 칭찬해 주시고 이 규칙을 넘어서서 이 선을 넘어섰을 때는 안 돼. 여기는 안 되는 곳이야 했어요. 그리고 뭐 가끔은 만약에 벌을 설 수도 있어요. 너무 말을 뭐 계속 어겼을 때. 그렇지만 벌을 서도 혼나도 이 기준을 이 아이가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혼났구나.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려면 일관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4살 여아인데 기분이 나빠지거나 심기가 불편하면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을 징징대고 울어요. 무시하기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 방법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시하기를 사용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 혼자 30분, 1시간을 울게 하시는 거는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메시지를 중간중간 아이는 계속 울고 있는데 엄마가 제가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무심하라는 거지 아이 혼자 내버려 두고 엄마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하면서 너 혼자 해결하고 와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심하다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 그 행동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시하기, 뭐 무관심한 거는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울음 그치고 엄마한테 오면 들어줄게. 너 다 울고 진정되면 엄마한테 와. 얘기하자. 뭐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엄마랑 얘기하자. 진정되면 이리 와서 앉아. 엄마 앞에 와서 앉아. 그러면 엄마가 들어줄게. 이런 그 반복적인 메시지.
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어머님이 사실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계속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세게 오면 엄마가 와주실까? 더 큰 소리로 치면 엄마가 들어주실까? 이 아이 입장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계속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뭐 다 울었으면 엄마 앞에 와서 앉아. 그러면 엄마가 얘기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기다리시면서 해주셔야 되죠. 기질별 떼쓰는 아이, 특히 까다로운 기질, 예민한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대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기질별에도 대처 방법이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순한 아이는 좀 자극이 많이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자극을 좀 주고 이렇게 감각을 좀 쓰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면 여기서 물어보시는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는 안정이 되게 필요한 아이예요.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는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훈육을 하실 때도 너 이거 이렇게 해서 틀렸잖아. 이거 엄마가 아까부터 하라 그랬지. 이거 똑바로 하라 그랬지. 이거 끝까지 하라 그랬지. 이렇게 좀 어떻게 야단을 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거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시기보다는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라면 이 예민한 아이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너 이렇게 하라 그랬지 저렇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아, 너 이거 장난감 조립하는 거 잘 몰라서 그랬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이 방법을 몰라서 그랬구나. 엄마가 조립하는 거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러우면서 안정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르죠. 이게 잘 안 돼서 속상했어? 그러면 엄마가 요거 조립하는 방법 알려줄게. 엄마가 이거 하는 것 알려줄게. 다음에는 도와달라고 얘기해. 이렇게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부드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뇌발달 운동 방법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뇌가 우리 아이들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죠. 그래서 이 뇌 발달 운동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뇌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감각하고 신체 운동이라고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운동은 사실 거의 필수예요. 어떤 운동이든. 그래서 운동은 필수인데 조금 이 뇌 발달을 좀 더 촉진시키고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 뇌는 단순하지만 새로운 것에서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되게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동을 산책을 하신다 아니면 달리기를 하신다 이랬을 때 매일 똑같은 장소를 하시는 것보다 다른 길, 다른 장소로 가서 하시는 게 뇌 발달에 훨씬 도움이 돼요. 똑같은 운동을 해도.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뇌가 움직여요. 그래서 똑같은 운동을 해도 장소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환경을 바꿔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뭐 놀이터를 가도 새로운 놀이터를 가시고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뇌 발달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는 책 읽기 소리 내어서 책 읽는 거 추천드려요. 소리 내서 책 읽기. 자, 책 읽기 자체가 우리 뇌 전체적인 영역을 좀 골고루 발달시켜요. 왜냐하면 눈으로 봐야 되죠. 시각, 후두엽이죠. 소리 들어야 되죠. 소리 내서 책을 읽으면 청각, 뭐 생각해야 되는 부분, 또 읽다 보면 만약에 또 감정적인 부분도 건드려지죠. 얘 너무 슬프겠다. 얘 너무 뭐 이렇게 무섭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감정적인 부분도 건드려지고 해서 뇌가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좀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책 읽는 것들이. 그래서 책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리고 좋은 점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경험한 것들도 직접 경험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뇌가 단순해서 여기 직접 놀이터 가봤으니까 더 많이 활발히 움직이고 책으로 봤는데 이 놀이터는 이렇게 생겼대. 공룡도 있고 뭣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생각하는데 움직이는 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도. 내가 그 장면을 생각하고 상상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것만큼의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한 페이지 정도씩이라도 읽어주시는데 아이가 소리 내서 읽어도 좋고 그러면 자기 발음도 들리고 자기 소리도 들려서 더 좋아요. 근데 아이가 읽을 수 없는 수준이면 엄마가 읽어주시고 아이 보고 따라 해라 해서 엄마가 한 줄 읽고 아이가 한 줄 따라하고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번갈아서. 그것도 집중이 돼요. 그래서 아이의 연령대에 맞춰서 한 번 읽고 따라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이가 혼자 소리 내어 읽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엄마가 먼저 한 페이지를 읽어주시고 아이가 이해한 다음에 아이가 혼자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